알려지고 나서 용사는 발칵 뒤집힌단 말이죠. 이거를 대통령 경로를 빼고 보면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이 이첩 강행 사실을 용산에 알린 자는 네. 간첩입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국방부 내부의 치부잖아요. 예. 자기들 말대로라 한다면 예. 국방장관의 엄명이 지금 어겨지는 사태가 그렇죠. 벌어졌어요. 예. 내부적인 혼란이 생기고 그 위계 질서가 무너지는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그렇죠. 이런 치부가 드러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상급기관에 알려요? 그건 불충이죠. 그러네. 국방장관은 어쩌라고요? 예. 국방부 장관 보고 한마디로 죽어라 이거예요? 만약에 국방장관의 최측근들이 알렸다면 예. 그 사람들은 국방장관의 비서가 아니라 예. 용산의 프락친 개념인 거죠. 용산의 뿌락지. 네, 용산의 프락 뭐 표현도 그렇지만 좀 표현 거칠긴 합니다만. 표현하지만 예. 아무튼 알리면 안 되는 팩트인데 예. 알려졌고 예. 알려지면 또 용산은 어때야 됩니까? 예. 밑에서 무슨 난리가 났나 보네 하고 말아야지. 예. 자기들이 왜 나서요? 나서서 막 조율하잖아요.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 움직이고 네. 국수본 움직이고 이런 조율을 왜 했느냐. 그래서 제가 예. 그때 상황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단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첩이 강행된 사태가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 예. 7월 30일 대통령의 엄명이 어겨진 사건이에요. 그러니 용산의 대통령실은 화들짝 놀릴 수밖에요. 예. 7월 30일 날 분명히 엄명을 했잖아요. 네. 이첩하지 마. 내가 나중에 최종 결정 내가 해줄 테니까 8월 9일 날. 이거는 그 이종섭 장관인 거죠. 이종섭 장관. 7월 31일 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이제 이첩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전제하면 예, 우리가 예, 경로를 전제하면 예, 경로 그래야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본질이 이첩하지 말라는 취지였으니까 네. 결국 8월 2일에는 대통령의 엄명이 어겨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면 대통령의 참모들은 바쁠 수밖에요. 왜?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할 건데. 자, 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첩하지 말라고 7월 31일 날 엄명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여론휴가를 가셨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첩이 강행됐다라는 보고가 들어와요. 예. 그럼 야 이첩 강행됐나 보다.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대통령님 뭐 7월 30일 날 말씀하셨는데 그냥 이첩했답니다. 이렇게 보고해? 그때 불가능한 대통령의 일입니다. 참모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제일 먼저 이걸 막아야죠. 그리고 나서 보고해야죠. 그래야 일을 잘하는 참모로서 칭찬을 받지. 대통령 휴가가 계신데 대통령님 이첩됐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잘했어 이럴 것 같아요? 그때는 용산 참모진도 불변하게 떨어지는 거죠. 뭐 했냐 너희들 도대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네.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이슈 최고의 핵심 과제 가장 급선무 기록을 회수해 와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가능하다고요. 네. 자, 7월 30일 날 엄명하셨는데 이러이러한 절차를 예. 거쳐서 진행되다가 이게 틀어져 가지고 밑에서 이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파악해서 협조해서 바로 뺏어왔습니다. 네.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보고를 해야 대통령이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놈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네. 만약에 정말 이첩돼서 이제 경북청 수사 들어갔습니다 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희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 사태가 이거는 지금 이게 김정민 변호사께서 지금까지 쭉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그 채집된 증거 그리고 확인된 사실 뭐 여러 가지들을 종합 판단해 볼 때 상황상 대통령의 그 경로가 있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도처에 벌어졌다. 벌어질 수 없는 일뿐만 벌어질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예. 알리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치부를 왜 상급기관에 알립니까? 혼나는 일밖에 없는데 네. 그건 대통령의 엄명이 어겨진 한마디로 이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역적 비슷한 네. 반란 비슷한 반역. 반란이라는 건 힘이 있는 자가 이제 저지르는 것을 반란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수준도 안 되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힘도 없는 게 지금 대통령한테 개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지. 예,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대통령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네. 완충하기 위해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급선무는 기록을 뺏어와서 네.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거였다. 그 방법으로 동원된 것이 입건과 압수 절차 아니었겠느냐. 네. 그러면서 압수 절차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원본을 가져갈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예. 재차 또 조율이 들어갔다. 그냥 다 눈 딱 감고 네. 반환해. 근데 이렇게 지금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종섭 장관 측에서는 위법성이 없다. 그리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회수한 거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변론하시죠. 공수처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거지. 네. 피해자의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수처 판단과 네, 네. 법원의 판단이 그렇죠. 중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무궁무진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겠습니까? 네. 왜 이첩 기록을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면 네. 왜 공수처는 그걸 들여다보고 왜 수사를 하죠? 그게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네. 이제 와서 이종섭 장관 쪽에서는 그게 미수에 그쳤지 않느냐. 뭐 8월 2일 날 오전에 다 넘겼으니까 네. 이첩을 했으니 미수 아니냐. 네. 그러면 범죄라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만 있나요?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도 그렇죠. 성립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제가 계속 그때 초기에 검토했던 게 뭐냐면 이건 특가법상 면담 강요죄가 될 수도 있어요. 특가법상 예, 면담, 예. 왜냐하면 예. 수사 관할이 있는 그 수사 주체에 대한 위력은 예. 처벌하기가 힘들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예. 이첩하는 네. 그러니까 수사 주체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 기능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의 고발과 똑같기 때문에 네. 공무원의 직무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공무원이 직무고발하려는데 소속 기관장이 야 너 고발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면담 강요죄가 될 수 있어요. 면담 강요죄. 예.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대로 대비해 보면 네. 어떤 공무원이 세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네. 직무를 집행하다 탈세를 포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고발을 하려고 그래. 예. 그런데 고발을 할 때 내부적인 어떤 통제 시스템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결제를 올렸더니 예. 야, 이거 고발하지 마. 예. 예.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너 하면 안 좋을 걸 이런 뭐. 분위기를 풍긴다. 예. 그런데 이 세무 공무원이 예. 용기 있게 예. 고발을 했다. 예. 그러면 직권남용 미수니까 처벌 안 하나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네. 면담 강요죄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위력의 정도가 더 심하면 네. 협박 미수가 될 수도 있겠죠. 협박 미수. 협박 또는 강요 미수. 계속 올라가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리 네. 구성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건 예. 나중에 모든 팩트가 다 정리되고 나서 네. 이제 공수처가 기소할 때랄지 네. 혹은 특검이 기소할 때 예. 가장 적합한 구속 요건을 찾아보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때 제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 네. 박대령을 네, 대리해서 네, 네. 저하고 공수처 검사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뭐냐면 8월 2일 날 아침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예. 이첩이라는 소송 행위는 완결이 됐다. 예. 그러니 그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본다면 미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러니까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네. 직권남용보다는 나는 면담 강요로 보는 게 맞다고 맞다. 생각한다. 예. 그랬는데 이제 공수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그러나 포괄적으로 보면 예. 그 이후에 수사 기록을 뺏어옴으로 인해서 예. 실질적으로는 침해를 받은 거 아니냐. 아, 수사기록 뺏어왔으니까. 예. 결국은 권한 행사가 방해된 거 아니냐. 예. 아. 이렇게 보면 포괄해서 보면 직권남용이 직권남용. 될 수 있다. 예. 이런 이론 구성이 가능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얘기했어요. 또 저는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네. 이 이첩 공문의 효용을 침해하는 결과는 가져왔어요. 예. 이첩 공문의 효용이라는 것은 예. 수사가 개시돼야 그 이첩 공문의 예. 그 완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첩 기록을 뺏어와 버리다 보니까 네. 이첩 공문의 효용이 예. 기타의 방법으로 침해된 거다. 아. 그래서 공용서류 무효죄는 될 수 있다. 공용서류 무효죄. 그러니까 다양한 법리 구성이 거기서 예. 가능하다라고 그 여러 가지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던 거예요. 거의 그 정도를 공수처 수사 조사 받으러 가가지고 토론을 하셨네. 아니 그 정도를 모르고 변호인이 고발을 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 직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하다. 물론 그것도 검토했던 거예요. 뭐냐면 초기에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이관 범죄, 예.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지휘관의 지휘권이 예. 미치지 않지 않느냐. 예.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예. 그런 지휘를 했던 사람은 직권남용이 안 됩니다. 직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또 그 지휘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 항명으로 의율할 것도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데 뭔 항명이 나와요? 그러네요. 네. 무죄네. 그런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네. 저는 그것보다는 네. 일반적 지휘권은 있으나 네.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독립성 조항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다. 네. 독립성 보장을 침해했기 침해했어. 때문에 명령은 무효이고 예. 그래서 항명은 안 되지만 직권남용은 될 수 있다. 기수인지 미수인지는 또 다른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검토가 특히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법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국방장관 이종섭 장관 쪽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네. 그때 조사본부장한테 구속영장 관련해 가지고 위법한 그때가 지시를 했다가 언제예요? 그때 이제 댓글 사건이었죠. 그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아니 저기 정보 그 정보사. 정보사. 예. 그때 이제 김관진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네. 이거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좀 가서 물어봐라 의견을.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난색을 표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영장 청구가 안 됐어요?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걸 예. 무죄 판결했다니까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걸 굉장히 중요한 판례로 이번에 또 제시를 하더라고요. 네. 이종섭 국방장관 쪽에서도. 측에서. 저희도 그 판례도 다 검토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방장관한테 그 영장 승인권이 있었어요. 청구 승인권이. 예. 그리고 독립성 조항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독립성 조항은 들어가고 예. 영장 청구에 대한 승인권이 폐지됐어요. 아하. 그러면 지금의 법리로 보면 예.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가 예.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있으나 예. 영장에 대한 구체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예. 독립성 조항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예.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네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법이 계속 바뀐데 예. 옛날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네. 법을 가지고만 보면 물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거죠. 주장할 수는 예. 있으나 그 판례도 제가 이 군사법원에서도 제출했다고요. 이미. 중요한 판례다. 왜냐하면 그때 김관진 국방장관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있었어요. 예. 그건 또 다 직권남용으로 의율이 됐어요. 네. 근데 영장과 관련해서는 영장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직권남용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대법원이 그 부분을 파기했다고요. 네. 2심에서는 네. 유죄로 봤었던 거예요. 근데 자, 예. 지금 9시 27분 지나고 있는데 질문 하나 있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이종섭 장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 핵심은 내 지시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내 지시는 예. 아니기 때문에 누구 지시인지를 밝혀야 되고 8월 2일 그 시점에 사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경로했다는 얘기를 많이 그건 뭐, 들었으니까 100% 그러니까 전- 그거를 놓고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용산이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였던 거다. 왜냐하면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했고 이첩을 한 사실을 무위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국방부 검찰단이나 누구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수사 자료를 회수를 해서 이걸 뭐 없던 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그런 겁니까? 거죠. 네? 그게 주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없던 일로. 예, 항명 사건에 증거가 필요했다면 일단 항명이 벌어졌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조사도 아직 안 했어요. 네? 참고인 조사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거의 지금 그때 1년이 다 돌아가는 아니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예. 8월 2일 날 예. 11시 13분에 장관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기록을 뺏어오겠다고 출발한 시간이 예. 15시 30분이에요. 자기들 기록에. 예, 예. 자, 11시 13분에 보고를 받고 15시 30분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불과 몇 시간 만에. 경북경찰청이 어디죠? 안동. 안동까지 네. 가능해요 시간이? 그래서 19시 20분에 도착해서 가져오고. 안동에 19시 20분에 도착을 했고, 그러니까 원래 3시 30분에 가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못 간 아니죠. 거예요. 출발했죠 그때. 그때 출발을. 15시 30분에 두 팀이 출발을 해요. 예. 한 팀은 한 명이서 예. 경북청 안동으로 가서 가고.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을 받고 가고 검찰단장은 군검사를 대동하고 수사관과 함께 예. 해병대 사령부에 예. 김기환 사령관을 조사하러 간다니까요. 김기한 사령관. 그러니까 압수하러 출발시킬 때 아직 참고인 조사도 안 된 상태예요. 자, 이 수사 기록이 어디로 날아가냐고요. 그냥 거기 경찰이 보관돼 있죠. 있는 그래서 건데. 만약에 참고인 조사를 해보니까 네. 항명이 아닌 걸로 판명되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명이 아닌 걸로 판명될 수도 있잖아요. 참고인 조사 해보면. 예.
그때는 압수한 기록은 어떡하려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고 선후가 안 맞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지를 구별하지 않는 행태예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적어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된 다음에 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영장이 나오는 건데 자 아직 수사 개시와 동시에 어떤 네. 사건에서 수사 개시와 동시에 강제 수사가 가능합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아직 네. 아무런 네. 조사가 안 돼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명백하다면 아니 사람이 죽었다랄지 이런 명백한 사건은 가능하겠죠. 이미 사람이 죽었으면 그건 살인이거나 뭐 네. 칼 들고 있고 사람은 죽었고 그럼 칼 뺏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명백한 사건입니까 이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네. 이 그 국가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 서류를 압수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했다는 게 네. 굉장히 충격적이라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 수사 실무자라면 좋아 100%를 양보해 정말 중요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절차대로 오히려 그럴수록 중요한 증거일수록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잖아요. 압수를 했으면 이미 제출이라 하더라도 압수물 목록을 만들고 네. 압수물 교부서를 주고 사본을 가지고 와야 그게 증거 능력이 있는 건데 이렇게 다 어기고 휙 가지고 오면 나중에 이거 증거로 제출하면 예. 이거 어떻게 입수하셨습니까? 했을 때 예. 뭐라고 얘기해요? 불법 수집 증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데 이게 불법 위법 수집 예, 위법 수집 증거잖아요. 증거가 된다. 예, 그 이미 제출을 받지 않고 네. 압수조서나 이런 것도 없이 없이. 원본을 훌러덩 가져왔다. 예. 이거는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수사기관으로서는 적법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이게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서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엇을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가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네. 이 항명 사건의 증거로 안 내고 있어요. 그렇게 네? 이걸 안 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중요한 증거라면서요. 네. 그래서 제일 최초에 확보한 증거라면서요. 왜? 항명 사건의 증거라면서요. 근데 안 내요. 그러니까 군사법원에 이거 제출을 제출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네, 그걸 군사법원에서? 제출을 명령했어요. 네. 언제 명령했습니까? 저번 기일에 지난 기일에. 3월 21일 날. 예. 그것도 옥신각신하다가 제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중요한 팩트 아니냐. 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유무죄뿐만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네. 예. 그러니 봐야 할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첩했다라고 이첩하려고 했다고 맹공을 하고 있으니 네. 기록을 보자. 예. 봐야지 그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군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갑자기. 예. 그건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래요. 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쟁점이 아니래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비난했으면서 예. 수사를 엉터리로 했다. 예.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이첩하려고 했다. 심지어 권한 없는 위법 수사다라고까지 수사 보고서에 썼던 자들이 네. 이제 와가지고는 수사가 적법했는지 잘 됐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래요.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황당하죠. 군검사의 주장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뭐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첩보리만 어겼다. 그 연유를 묻지도 않아. 앞뒤 다 잘라먹고 다 거세하고 다 잘라내고 장관의 명령을 그쵸? 어겼다. 장관은 단순히 그냥 시간만 조금 보류하라고 했는데 예. 어겼다. 어겼다. 왜 보류하라고 그래서 했는지 집단항명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왜 보류하라고 했는지 예. 그 수사는 도대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도 예. 따질 필요 없다. 그 법원의 판단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내라고 한 거예요. 내라고? 예, 예, 봐야 법원에서? 되겠다는 거죠. 군사법원에서 내라? 제가 강조한 게 그거예요. 뭐냐면 좋아. 유무죄도 물론 중요해요. 네. 유무죄도 가릴 수도 있지만 네. 만약에 하나 적법한 명령이라고 가정하고 이것을 항명으로 전제한다면 네. 과연 이거의 처벌의 필요성이나 강도를 어떻게 정할지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큰 틀에서 큰 문제가 없었어. 네. 근데 장관이 혼자 그 오판을 해가지고 개입하려고 했어. 네. 그걸 거부한 거야. 원래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국방장관이 그것을 좀 교정하려고 개입하려고 했어. 그렇다면 비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은 예. 꼭 이 사건에 봐야 되는 기록이다. 그걸 계속 주장했는데 안 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기록을 저희가 군검찰이 그 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사본부 쪽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 조사본부 답이 황당해요. 국방부 조사본부 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여기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 민간으로 치면 경찰이죠. 예.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경북청에 물어봤더니 주지 말랍니다. 이렇게 안 줘요. 아니, 아니 황당무계하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요. 네. 그 중에 하나를 박대령이 보관하면서 네. 야금야금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고 뺑비난했어요. 그 박정훈 대령 예. 구속영장. 네, 구속영장에. 그러니까 군검찰이 네, 청구한 군검찰에. 구속영장. 예, 이 변사 기록의 일부를 보관하면서 야금야금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그 원인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네. 아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할 바보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 증거를 인멸하지. 유리한데 어느 왜 바보가 자기가 이 유리한 증거를 인멸해요. 인멸해요?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장을 진짜 있었어요 영장에. 그래서 그걸 또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이 그 장관 보고서인지 뭔지는 정확히 특정이 안 되는데 네. 수사 서류인지 아니면 장관 보고서인지를 그 국회에서 이렇게 노출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여당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빨리 수사하라고. 네. 어? 뭐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네. 수사를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기소도 못하고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예. 왜냐하면 박 단장의 수사 기록에도 보면 이 네. 항명 사건의 기록에도 보면 박 단장이 이게 메모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 수사관들로부터 네. 누구를 조사했는데 이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하는 중간중간에 메모 보고를 다 받았고 네. 최종 결정을 할 때는 박 단장이 일부를 다 카피해서 다 봤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메모가 돼 있죠. 그 근거 하에서 많은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공개한다. 아니 정보를 공개하는 게 증거인멸이에요? 설사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치자고요. 네. 그 군검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어질지 모르니까 꼭 한번 카피해 놓으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기 때문에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객관적 진실을 담고 있는 증거기 때문에 네. 군검찰단이 회수해서 훼손할까봐 보관하고 있다고 치면 그게 증거인멸인가요? 증거 보존인가요? 증거 보존인 거죠. 증거 보존이죠. 예. 그래서 결국 자기들 말로도 말이 꼬였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인멸하고. 참 지금 이 웃지 못할 사건, 코미디입니다. 이